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제가 이제 벨라 데려온 지 오늘이 2주차인데요. 벨라 데려온 이후로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벨라가 그냥 단순히 강아지지만 가족의 일원으로 지금 편입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좀 많은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벨라가 강아지이지만 생긴 게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데리고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사슴 같다. 두 번째는 다람쥐 같다. 미국 다람쥐는 한국 다람쥐랑 좀 다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캥거루 같다. 듣고 보니까 캥거루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꼬리 부분을 자세히 보면 꼬리 부분은 미국의 그 파썸이라는 쥐처럼 생긴 동물 그 뒤랑 되게 비슷하고 자세히 보면 조금 뉴트리아 꼬리아 같은 그러니까 쥐 꼬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강아지인데 생김새가 일반 강아지들 이렇게 복실복실하고 한 거랑은 좀 많이 달라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웃기기도 하고 어떨 땐 좀 속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인데 이 사람들이 뭐야 사슴이야 뭐 이러면 조금 뭐라 그러죠, 마음이 좀 상하는 이런 일도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를 처음 키워보는데요. 머리로 생각하던 거랑 실제로 키워보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강아지를 이제 데려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같다. 강아지는 평생 아이와 같다라는 강아지에게 우리 새끼, 뭐 내 새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사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이 동물에 대해서 너무 인격화 시키는 걸 제가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는데 막상 키우고 보니까 사람 애기랑 닮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아기처럼 행동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졸릴 때 좀 칭얼거린다든지, 그리고 장난을 너무 많이 치고 나한테 뭐 바랄 거 있으면 이제 좀 친해졌다고 와서 낑낑거려요. 소파 위에 올려달라, 침대에 올라가고 싶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다. 그래서 저를 자꾸 불러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부르고, 배고프면 제 앞에 와서 앉았다 엎드렸다 앉았다 엎드렸다 계속 반복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거를 상으로 좀 고기를 많이 주니까 제 앞에 와서 앉았다 엎드렸다를 정말 반복해요. 밥 달라고. 그리고 또 잘 때 보면 꼭 사람 애기 자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분이 좋은지 막 웃으면서 자는 이런 느낌도 들고요. 뭐 팔다리가 좀 저린지 팔다리 쭉 펴고 자고, 그리고 잘 때 잠꼬대하고 막 낑낑거리면서 무슨 꿈을 꾸나 봐요. 개들도 막 이렇게 잠꼬대를 해요. 막 어떨 때는 약간 짖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잘 때 이렇게 자는 모습 보다 보면은 애기들이 옹알이 하는 것 같은 좀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정말 사람 아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아이를 어렸을 때 키운 그 기억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자꾸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제가 쏠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이고 신기하고 예쁘고 이런 모든 감정이 겹쳐서 이제 그 강아지가 이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는 이런 것 같아요. 강아지가 저희 집에 오면서 제가 보호자로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단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이제 아직 애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책임감과 함께 사랑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책임감을 또 느낀다라고 할 때 데려오기 전에 물론 당연히 책임감을 느꼈죠. 뭐 몇 년 이상 길러야 되고 뭐 중간에 이제 포기하면 안 되고 이런 책임감이 있었는데 막상 데려와서 키워보니까 예쁘니까 책임감이 더 생겨요. 혹시나 얘가 아플까봐, 혹시나 얘가 좀 피곤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그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뭐 비타민을 좀 사줘야 되겠다, 밥은 좀 골고루 먹여야 되겠다, 너무 고기만 주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러 가지 책임감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강아지를 데려오기만 한다고 해서 어떤 책임감이나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강아지와 확실히 관계를 쌓고, 강아지 이제 한마디로 똥도 치워주고 어려운 것도 겪고 좋은 것도 겪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 벨라가 와서 이제 요즘 좀 좋은 게 제가 락다운 기간에 계속 집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인터넷 쇼핑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것도 뭐 한두 번 해야 재밌지 주구장창 이제 인터넷 쇼핑 막 소소한 거 사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아지가 딱 오니까 개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 장난감, 피패드, 그 다음에 이제 블랭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재밌어요. 뭔가 이렇게 사서 그 산 물건이 강아지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되게 기뻐요. 그리고 그 쇼핑하는 재미가 납니다. 물론 돈은 좀 많이 써가지고 마음은 좀 쓰리지만 그래도 뭐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재밌어요. 다행히 저희 강아지는 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더가 그 전에 사랑을 되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오자마자 저희 식구랑 금방 친해진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거나 앉거나 생활하는 그 블랭킷 같은 데다 절대 쉬나 응가를 안 해요. 그게 아마 엄마들이 잘 가리키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제가 잘 찾아봐서 뭐 성품이 좋은 개를 데려온 건 아니고요. 우연히 돼서 그것도 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데려오니까 이제 이걸 타운에다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타운에 이제 문의도 해보고 이제 해봤더니 이제 7개월 이상 된 개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고, 개를 등록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광견병 주사를 마친 증거물을 가져와야 등록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 세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를 키움으로써 이제 국가에 내야 되는 그런 이제 돈들이 있는데 1년 단위로 내는 돈과 3년 단위로 내는 요게 이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면서 그런 이제 비용들을 또 매번 내야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개가 지금 1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광견병을 12주 이상인 개가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저 라인이 12주니까 딱 12주 만에 가서 광견병 예방주사 맞기가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왜냐면 혹시라도 또 백신 같은 건 사실 사고가 많잖아요. 사람도. 그래서 한 16주나 하여튼 몇 주 더 있다가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트레이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진짜 자세하게 진짜 알아봤는데요. 이제 보험회사마다 문의도 다 넣고 뭐가 커버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지금 막상 경험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뭐 일단은 온라인상으로는 더 이상 알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견병 주사를 맞추러 이제 동물병원에 갈 건데 그때 이제 그 수의사분께 물어보려고요. 어떤 보험이 좋은지 실제로 도움이 좀 많이 되는지 물어보고, 제가 이제 다닐 동물병원은 이제 대충 이제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병원에서 받는 보험으로 거기서 가장 유리한 보험으로 가입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보통 가입비는 30불에서 50불 정도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의료보험 문제가 갑자기 확 와닿은 게 지난주에 제가 산책을 좀 많이 시켰어요.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튼튼하게 자라게 하려고 산책을 좀 많이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산책을 데리고 나가니까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찐득이 같은 게 묻어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에 저희 집 개는 털이 굉장히 짧고 작은 애기 때문에 안 걸릴 줄 알았지만 갔다 오니까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일 그런 게 틱이 한 2마리 정도 나왔어요. 그 틱 찐득이. 미국 찐득이 걸리면 이제 라인병도 걸리고 되게 아파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물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찐득이가 물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플랫한 상태로 발견되고 찐득이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물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를 맞힐까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더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풀밭이 많고 그러니까 찐득이 같은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희 애가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받은 게 6월 7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동물병원에서 그 틱 예방하는 주사는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목덜미에다 이렇게 짜는 약 같은 거를 맞췄나 봐요. 그래서 다행히 틱이 이제 물지는 않고 다른 것도 이제 몸에 전체적으로 물린 흔적이 없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이가 완전히 그냥 벨라를 눕혀놓고 싫어하는데 샅샅이 다 봐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털을 헤쳐가면서 원숭이들 그 이 잡는 것처럼 다 헤쳐가면서 다 봤거든요. 그리고 귀에도 다 보고. 근데 다행히 그거 외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겁이 나니까 그 개한테 뿌리는 그 약서부터 시작해서 블랭킷에 뿌리는 약, 그 다음에 이제 목덜미에다 뿌리는 약도 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참비까지 샀어요. 보통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한 번씩 긁어주면 털에 붙은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이렇게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 같고요. 특히 물린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가 지금 제일 신기해하는 거는 강아지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된다는 거. 자식 같다라는 말을 제가 사실은 동물한테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강아지의 보호자고 그 강아지는 저를 딸잖아요. 제가 밥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아지에게는 얘는 제가 아빠와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와 실제적인 상황과 내 사랑스러운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애정이 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럴 줄은 사실은 잘 몰랐는데 그렇다고 뭐 절대 개를 사람처럼 대우하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개가 예쁘든 예쁘지 않든 가족으로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 가족이 된다. 이거를 정말 제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왕조시대 때 왕들이 자기 자식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왕들이 이 자식들의 물리적 아버지이긴 하지만 실제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애의 똥기저귀를 갈아준 것도 아니고 이 애를 사랑스럽게 키웠던 것도 아니고 이 애와 이 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거는 이 육체적인 아버지라는 것과 내 대를 이어야 된다는 정치적인 당위성, 이 두 개밖에 없고 중간에 각종 싫은 것들을, 귀찮은 것들을 다 같이 하면서 겪어야 되는 가족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족이 되어 간다는 과정이 여러 가지를 겪고 삶을 공유한다 라는 이거를 정말 강아지 데려와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재밌네요.